좀, 아니, 놀라. 무서워, 막. 이게 내 연락처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2020년부터 해가지고 한 5년째 하고 있잖아. 처음에 내가 유튜브 하자고 했을 때 기억나? 그때 막 영상 편집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편집해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내가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안 하고 혼자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결혼했다 이것도 밝히고 열심히 해왔는데 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아, 내가 진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 그런 순간이 있었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010으로 전화가 오는 거야. 031로 전화가 왔었나? 그 가게를 하고 있을 때야. 지금은 가게를 이제 접었지만 그날이 아마 토요일인가 했을 거야. 그래서 토요일마다 자기가 나가줬잖아. 그래서 난 집에서 자고 있을 때였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던 것 같아. 03일이면 뭐 031로 왔었나 뭐 안 받았던 것 같아. 메시지가 왔어. 메시지가 왔는데 명함 이렇게 하고 전화 드렸던 경찰관입니다. 해가지고 경찰관? 하다 보니까 사이버 수사 뭐 하던 중에 귀하의 메일이 해킹된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온 거 난 100% 스팸 문자인 줄 알았거든. 딱 봐도 스팸인데 그거. 그래서 해킹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보안을 강화하든지 뭐 POP3 뭐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자가 왔어. 그래서 뭐야 이제 스팸을. 없지. 링크는 없고 그냥 명함 한 장 찍어서 보내고 이제 그 경찰관 분의 명함 이렇게 찍어서 보낸 거야. 좀 안심하라고 보내셨겠지. 요즘 워낙 그런 스팸이 많으니까 진짜 스팸인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진짜 하루에도 주식, 로또 관련해가지고 내가 문의한 적도 없는 그런 엄청 많이 오잖아.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어디 은행 쪽이 아니면 어디 쪽에서 뭔가 해킹이 된 거라고 생각이 돼, 개인정보가. 해킹 당한 거라고? 아니 진짜 내가 그런 문자만 정말 수백 개를 차단했을 거라, 뭐 한국에 와서. 그리고 막 어떨 때는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고, 90 얼마가 결제가 됐다고 막 그런 링크도 오고. 엄청 많이 오니까 당연히 이것도 스팸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야, 그래도 이메일이 해킹이 됐다는데 대체 뭔 일인지 한번 연락이나 해보자 해가지고 명함으로 보내준 그 연락처에다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받으시는 거야. 근데 경기 남부경찰청에 사이버 수사대에 있는 이제 어떤 분이시더라고. 그러면서 북한 애들이 해킹한 그런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걔네가 북한 애들이 해킹한 뭐 이메일 그런 명단이 있겠지. 거기에 내 이메일이 들어가 있더래.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초단자 명단에 올라왔구나. 근데 경찰서에서 내 번호를 다 아나? 모르겠다. 내 이메일만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내 번호로 연락을 하신 거잖아. 가방에 그냥 번호가 다 부러졌네 그냥.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놀랄 때가 있어. 이제 내 번호는 이제 000구나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게,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내 연락처를 막 연락이 와. 맞아. 좀, 아니, 놀라. 무서워, 막. 이게 내 연락처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경찰서니까 다 알겠지. 근데 그래서 내가 믿기지 않아가지고 다시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수사하다가, 자세한 건 얘기할 순 없는데, 어쨌든 수사하다가 북한 애들과 해킹 관련해서 하다가 이제 그런 거를 나미니 씨 이메일이 해킹됐다는 걸 알게 됐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뭐 보안을 더 강화하든지 비밀번호를 바꿔서 뭐 보안을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자기한테 비밀번호 다시 해달라고 그랬었잖아. 강력한 비밀번호를 해달라고 그랬었잖아. 내가 원래 이메일을 어차피 유튜브 계정에 내 이메일을 거기다가 이제 걸어 넣긴 했으니까 아마 그걸 보고 북한 애들이 알게 되긴 했겠지. 유튜브 하면서 이제 그 이메일을 공개하긴 했는데 크게 뭐 그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해서 가져갈 거 없긴 하거든, 걔네가. 그 생각이 들었어. 너무 든든하다. 그래도 이렇게 내 이메일이 해킹됐다고 알려주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찰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내 이메일 해킹해봤자 뭐 없거든. 옛날에 뭐 이만감 나가던 그때 뭐 질문지 메일들이 가뜩 있겠지. 그거 말고는 뭐 쿠팡에서 온 무슨 광고 메일, 뭐 페이스북에서 온 거 뭐 지금 광고 메일이 엄청 더 많지. 그래서 뭐 이걸 받다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근데 약간
나는 그냥 내 은행 정보만 어떻게 안 되면 이거 보호만 되면 되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메일을 쓰면서 해외 로그인 차단을 해놨어. 해외에서 로그인 못 하게끔. 해놨고 해외에서 로그인 시도할 때 나한테 연락이 오게끔 알람이 오게끔 해놨거든. 그래서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에서 로그인을 시도한다는 그런 알람이 온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메일 번호 그걸 한번 바꿨었어. 비밀번호를. 근데 이번엔 알람도 안 왔어. 얘네가 어디서 이거를 해킹했나 이거지. 그때 해킹한 건가? 그때 이미? 그건 모르겠는데 그동안 뭐 해외에서 로그인이 시도가 됐습니다 이런 알람 한 번 온 적 없는데 어쨌든 내 이메일이 해킹이 됐다고 걔네가 해킹 명단에 올라가 있대. 야, 북한 애들도 결코 놀고 있진 않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거지. 되게 고급 인력이잖아 걔네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그런 걸로 키워진 애들일 거잖아. 굳이 내 이메일 정도 해킹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실적이 필요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인씨 팬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도 너무 감사하다. 나 이거 스팸인 줄 알았는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명함을 찍어버렸다 그러시더라고, 경찰관분께서. 딴 거 없고 이렇게 강화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네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돼가지고 괜히 그 어떤 노파심에 광고 같은 거 오잖아 이메일에. 그 유튜브 보고 이제 어떤 상품 PPL 뭐 해주세요 그 광고 같은 거 오면은 뭐 제품 링크 달아드립니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 절대 안 눌러. 링크는 웬만한 분들 심하지. 절대 안 누르고 왠지 막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심이 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이딴 식으로 또 이메일을 위장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겠네. 그치. 광고비 막 얼마 줍니다 하면 또 이제 자본주의에. 남인씨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 막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누를 수도 있잖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 절대 이런 거 누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광고 이메일이 와도 절대 안 누르고 그냥 보고 따로 내가 PC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던가 제품을 뭐 그렇게 하고. 웬만해서 광고를 잘 안 받기는 하지. 뭐 우리 채널이 광고랑 조금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어떤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갑자기 궁금하네. 모르겠어. 광고를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 맞는 광고가 뭐 자기라면 치킨 광고 들어오면 치킨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데 모르겠어. 뭐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어쨌든 5년 정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북한 애들이 신경이 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너는 이제 초단자 명단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많이 본대잖아 이제는 그 탈북민 유튜브들을. 이 일이 되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로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아. 그 러시아에서 탈북하신 분들도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하잖아.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 맞아. 그러면서 이제 가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탈북민이라는 신분은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 탈남한 사람이다, 월북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야. 그렇잖아. 신분 토대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걸리는 사람이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되게 어딘가 어느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막 그런 걸 보고 되게 많이 용기를 얻는다고 하잖아. 이제 한 몇 년 됐다. 한 3년 전인가 러시아에서 오신 분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당연히 뭐 언론 같은 거 절대 안 하시지. 조용히 사시는데 나를 얘기가 나오다가 남풍의 여자 남인이가 나온 거야. 근데 내 와이프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예? 남인 씨가 와이프예요? 진짜로?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 러시아 있을 때 남인 씨 유튜브 많이 봤는데. 나 이거 처음 듣는데? 그래서 진짜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하자라고,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되게 사명감이 투철해지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가끔씩 보다 보면 그런 댓글이 있어. 한국에 와가지고 유튜브나 하면서 살지 말고 뭐 나가서 일해서 살아라 막 그런 댓글이 있거든. 그런 댓글을 이제 보면은 그런 북한 애들이 다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길을 뭐 펴게 하려는 그런 것 같아. 솔직히 유튜브라는 게 뭐
유튜브도 쉬운 게 아니잖아. 늘 아이디어 짜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 찍고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 뭐, 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편집밖에 안 하잖아. 어떨 땐 장애는 막 회사 나가서도 편집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도 편집하고, 편집 지옥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다 모여서 그런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는 거거든. 이런 사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도 이제 김정은도 눈치를 보는 거야. 국제사회에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북한이 저렇게 인권 불모지인 것이다.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도 눈치를 보고 정치범 수용소도 일부 없앨 건 없애고 더 강화하긴 하지만 이게 몰래 숨어서 하려고 하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런 댓글이 있어도 절대 상처받지도 않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 북한을 너무 까지 말라는 약간 그런 댓글도 있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싶겠어.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북한에서는 상상 못했던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저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그거인 것 같아. 북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성실함, 순수함,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늘 좋게 보고 그거는 정말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나머지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그 사회 자체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답답하지. 나도 빨리 바뀌어야 내가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안 바뀌고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